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거와 선거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선거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첫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로 시작을 했어요. 이 국회의원을 왜 뽑았냐면 당시 나라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인 헌법을 만드는 거겠죠. 이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였습니다. 그 날짜가 1948년 5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총선을 해서 이때 이제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헌국회라고 당시에 불렀는데, 네, 헌법을 만들죠. 네, 첫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해서 제헌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헌절이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헌법에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8월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 지금이랑은 복장이 좀 많이 다르죠. 투표소의 어떤 모습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첫 선거를 했던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국회의 모습인데요. 재헌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수립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이 단원에서는 먼저 선거의 의미와 기능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한 4대 원칙, 또 공정한 선거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면 이제 투표율을 발표를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투표율이 높진 않아요. 선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것 같지만 실제로 뭐 총선 투표율은 50% 정도인데 최근에 66%까지 올라갔고요. 대통령 선거는 한 70% 후반대에 그런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60%로 올라가긴 했지만요. 그래서 생각보다 투표율이 낮은데 그럼 왜 투표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도 바뀔 게 없다. 또는 후보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 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라는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해서 크게 바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도 크게 뭔가 변화가 생기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표를 왜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한 표가 당선에 일단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요. 한 표 차이로 지금 고성 군수의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당선이 됐고, 이분은 한 표 차이로 떨어졌죠. 이런 걸 보면, 한 표도 이런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한 표가 주는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치란 우리가 덜 나쁜 사람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하면 그놈들 중에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해먹는다. 라는 말을 함석헌이라는 분이 남기셨는데요. 좀 최악의 선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크게 바뀌는 것은 없더라도 그래도 크게 나빠지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히틀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을 관리하는 정부에게는 얼마나 행운인가.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한 웹툰 작가가 있었다고 해요. 투표하자라고 하는데 뽑을 사람이 있어야지 왜 투표를 하자라고 강요를 하냐 라고 이제 좀 비판을 했는데 이 글을 본 다른 웹툰 작가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투표는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처럼 내가 정말 뽑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정치인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뽑을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은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투표장에 가서 심지어 무효표를 만들지언정 사람들이 투표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정치인들도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정책을 만들고 또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임감 있는 어떤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거의 의미는요.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대표자를 뽑냐 하면 민주주의 형태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죠. 네, 간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는 같은 말로 대의제라고 합니다. 네, 간접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대표를 뽑아서 이 대표에게 대신 의사결정을 맡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은 대표에게 하라고 맡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대표를 뽑는 과정을 선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의 종류를 좀 알아보면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선거의 종류입니다. 먼저 대선이 있는데요. 대선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죠. 5년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총선이 있어요. 총선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 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뽑는데요. 먼저 도지사, 시장, 그 다음에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회인 도의원, 도의회에서 일하는 도의원과 시의회에서 일하는 시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 의원들에 대한 또 비례대표도 이렇게 각각 선출을 하는데요. 요즘 지방선거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방선거는 4년마다 실시가 됩니다. 참고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거의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선거의 기능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요. 그리고 이 대표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네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되었어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대표자에게 어떤 심판과 통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책임감 있게 정치에 임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 동안 자신의 공약을 잘 실현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당선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심판하는 그런 기능을 선거하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이 이제 주권자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국민이 대표를 선출한다는 어떤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그런 역할도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의 4대 원칙입니다. 우리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되려면 4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의 반대 개념은 제한선거예요. 제한이라는 거는 누구는 참여하게 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보통 선거는 일정한 연령 이상이라면 누구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아니면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에게 준다는 것이 보통 선거의 의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등 선거인데요. 평등 선거의 반대말은 차등 선거입니다. 평등 선거는 누구에게나 한 표를 부여하는 건데요. 어떤 표의 가치와 표의 수와 가치를
동등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표의 수와 가치가 동등하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한 3표를 투표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지 않다고 또 한 표만 다른 사람이 3표를 할 때 한 표만 준다면 평등선거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직접선거입니다. 직접선거의 반대 개념은 대리선거예요. 이거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밀선거인데요. 비밀선거의 반대말은 공개선거가 되겠죠. 이거는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투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비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 누구한테 투표했어 라고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한다는 선거의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초성 퀴즈로 정리해보면요. 오늘날 국가는 영토가 인구가 많아서 시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그 일을 대신하게 하는데 이때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선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는 시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았다는 정당성을 얻게 되죠. 3번 선출된 대표자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므로 선거는 대표자를 심판하거나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4번 선거의 4대 원칙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보통선거, 행사는 표의 개수와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평등선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는 직접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비밀을 보장한다는 비밀선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인데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는 3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선거구 법정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선거구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선거구라는 것은 선거를 하는 구역을 이야기합니다. 선거를 할 구역. 그래서 이제 보통 선거구는 총선에서 쓰이는 개념인데요. 총선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253명을 우리가 선거구, 즉 각 지역구에서 선출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되는데요. 이때 253명을 어떤 선거구에서 어떻게 뽑을지 이것을 선거구라고 해요. 그래서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53개의 선거구가 있고요. 여기서 한 명씩 선출해서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습니다. 즉 한 개의 선거구에서는 한 명을 선출해요. 그러면 우리 전국이 이렇게 대충 있다고 쳤을 때 253개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을 선거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인구에 비례해서 보통 선거구를 확정을 하거든요.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선거구를 좀 많이 쪼개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선거구를 크게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춘천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춘천 단독으로 2개로 쪼개진 게 아니라 처럼 양구를 묶어서 갑과 을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강원도에는 8개의 선거구가 있다면 서울에는 48개, 9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구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를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죠. 법률은 국회에서 정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구를
이상하게 좀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게 배치가 되면은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실시하는 목적은 좀 자기 맘대로 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의적인 선거구의 획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후보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내 선거구를 이렇게 나눠서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선거구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선거구 법정주의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선거를 위한 두 번째 제도는 선거 공영제입니다. 선거 공영제는 국가가 선거 운동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선거 비용을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선거 운동을 할 때 공정하게 해야죠. 특정 후보는 많이 하고 특정 후보는 조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거 운동을 국가가 관리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후보자 간의 그 운동 기회를 좀 동일하게 마련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선거 비용을 보조하는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선거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난한 후보자에게도 좀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뭘 위해서냐면 후보자 간의 후보자 간의 선거 운동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참 선거에 나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선거 비용을 보조해 준다는 거는 이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득표율의 10% 이상을 갖고 갔어요. 선거를 했는데 득표율의 10% 이상을 얻었어요. 그러면 선거 비용의 50%를 보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득표율의 15% 이상을 얻었어요. 즉 15% 이상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득표를 해줬다면 선거 비용의 100%를 보조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거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선거 공영제라고 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세 번째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선거와 투표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 투표는 이제 국민투표라고 있어요. 국민들이 찬반을 결정하는 그런 것인데 이 국민투표는 헌법을 바꿀 때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찬반을 결정하는 게 투표예요. 그리고 또 정당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다시 한 번만 좀 보면은 일단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거, 선거 공영제, 국가가 선거운동을 관리하고 선거 비용을 보조해주고요. 세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수성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지역별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에 따라 선거할 구역을 나누는데 이를 선거구라고 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을 이걸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게리라는 후보가 자신한테 유리하게 선거구를 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모양이 마치 도마뱀 같았어요. 그 도마뱀을 셀레맨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네, 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자기 맘대로 선거구를 확정하게 했을 때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네, 3번 선거구는 임의로 획정되어서는 안 되며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데 이를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네, 4번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국가가 선거운동 관리를 하는 것을 선거공영제라고 하고요. 네, 5번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을 보장받는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네, 오늘은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의 의미와 기능, 네, 또 민주적인 선거를 위한 4대 원칙,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